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박은진입니다. 이번에 목요 문예교실 문학교 캘리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픈하게 되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피 수업이 실제로는 이론보다는 실기 위주의 수업이 많기 때문에 만나서 직접 함께 글씨를 적어가며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다가가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시간에 캘리그라피를 배울 내용은 사실 처음부터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위주로 수업을 시작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붓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를 쓸 때 준비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업생들 몇 분을 이렇게 모시고 수업을 진행하지만 이전에 그죠 우리가 한번 캘리그라피를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처음 캘리를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성급기라든지 뭐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기본적으로 서예 기반으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문방사호를 기본 재료로 합니다. 문방사호라는 것은 먹물, 그 다음에 붓, 이렇게 붓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벼루를 쓰는데 요즘에는 먹물이 되게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먹물 접시를 벼루 대체로 쓰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선지 제일 중요한 종이가 들어가겠죠. 근데 저희가 수업을 붓과 뭐 화선지와 먹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펼치고 하기에는 조금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나온 게 이런 붓펜입니다. 붓펜은 시중에 나와 있는 붓펜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형 붓펜으로 해서 이렇게 붓의 느낌을 가지지 않는 붓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캘리그라피가 아주 많이 지금 배움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니까 붓펜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렇게 모필붓의 느낌으로 쓰시면은 정말 붓과 같은 느낌을 가진 펜 형식의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붓펜은 일반적으로 지금 캘리그라피 강사들도 많이 쓰시고요.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A4 용지라든지 작은 엽서지 같은데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이번 강의는 수강생들은 거의 붓펜으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이제 저는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체본이나 붓을 쓰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붓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붓으로 보여드리고 쓰시는 거는 붓펜으로. 그리고 이제 저도 수업을 하면서 때에 따라 붓과 붓펜을 자유롭게 섞어가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붓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쓰는 방법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세요.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 붓펜과 모양이 틀리죠. 보시면은 까만색이랑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붓펜을 제일 처음에 오픈을 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노란 링이 있고요. 요거는 회사가 어디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붓펜의 그 형태는 거의 동일하실 거예요. 중간에 링 색깔은 다를 수 있겠죠. 링이 있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붓펜입니다. 그럼 저희가 기본적인 수업에 들어갈 게 없어서요.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요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란 그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와 서체, 글쓰기를 뜻하는 그라페의 합성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아름다운 서체 혹은 아름다운 서체를 구원해서 글씨를 쓰는 예술을 뜻해요.
요 정의는 제가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고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뜻을 이제 저희 한글 캘리그라피로 바뀌면서 많이 알려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글씨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래픽으로도,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되게 예쁘게 글씨체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직접 그 다음에 붓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조금 더 예쁜 글씨를 표현을 내면서 시각적인 조형적인 느낌의 예술을 만들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은 손글씨가 캘리그라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손으로 쓴 글씨가 모두 캘리그라피가 될 수는 없어요. 글씨체를 예쁘게 쓴다고 해서 내 손글씨가 캘리그라피로 정형화돼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쓰는 손글씨가 캘리그라피가 되지는 않아요.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쓴 글씨체는 맞긴 하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캘리그라피는 요즘에 아주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집에서도 또는 이렇게 밖에만 나가더라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TV 안에서 뭐 드라마 또는 어떤 이제 영상에 대한 뭐 제목이라든지 뭐 영화 타이틀이라든지 그다음에 책 제목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나와 있는 게 캘리그라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문적인 글씨를 이번에 배울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캘리그라피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나의 손글씨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글씨를 하나씩 전달해 주는지 그런 부분을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배울 거예요. 저희가 그 캘리그라피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요. 근데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붓글씨가 따로 있고요. 서예라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아주 붐을 일으키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POP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분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이제 잘 알려준 이제 세 가지 서예와 그 다음에 POP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서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서체가 따로 있으세요. 예로부터 판본체부터 쉽게는 판본체 또는 궁서체라든지 이제 궁안에서 쓰는 서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아주 예전부터 서예가들께서 구사를 하고 있는 서체가 있습니다. 그런 서체는 직접 내가 서체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서체를 우리가 연습을 하고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서체라든지 판본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쓰시는 분이나 배우시는 분들도 같은 서체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OP인데요. POP는 상업적인 용도로 지금 쉽게는 네일샵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용실 이렇게 일반 가게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POP는 보시면 글자체가 예쁘고 알록달록하게 눈에 띄기 쉽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아주 좋은 글씨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POP도 붓으로 쓰고 직접 손으로 그리는데 이것은 캘리그라피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 POP도 일정한 서체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서체를 따라서 하시는 거, 따라서 적으시는 거고요. 그 서체에서 내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색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글자에 대한
다른 모양이나 그림, 뭐 디자인을 직접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 일반적인 캘리그라피하고는 의미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그라피는 어떤 거냐? 위에 서예도 아니고 서예도 분명히 손으로 쓰는 건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 POP도 그 캘리그라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이 위에 두 가지 서예와 그 POP를 조금 결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서예적인 느낌을 가미를 하되 그 POP의 광골 효과라든지 아니면 시각적인 요소가 아주 다분히 들어간 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마다 다 글씨체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서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서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캘리그라피는 아주 많은 서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한테도 수십 가지의 서체를 낼 수가 있는 게 캘리그라피의 장점이랍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서체를 만들어내고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 강의에서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글씨체를 어떻게 바꾸고 어떤 식으로 글씨를 써야 예쁘게 표현이 되는지 어떤 위치에서 크기는 획은 뭐 일정하게 아니면 조금 귀엽게 좀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조금 쉽게 이번 강의에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접하게 되면 제일 처음 하는 수업이 선긋기예요. 선은 아주 기본적인 글자의 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글씨나 아니면 문자도 표현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처음에 저희가 글씨를 쓰기 전에는 붓을 쓰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붓을 쓰기 전에 붓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면 글씨를 쓰기가 아주 용이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선긋기입니다. 선긋기는 아주 기본적인 글씨를 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단계이며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붓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는 붓펜을 사용할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붓을 잡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일반적으로 잡는 쌍구법. 쌍구법은 중간 크기의 붓을 잡는 거고요.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앞쪽 11페이지를 보시면 교재에 그 사진이나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잡는 방법은 쌍구법과 그 다음에 짧게 잡는 단구법이 있어요. 쌍구법은 이렇게 붓을 일반적인 서예붓을 잡을 때 쓰는 방법으로 그 양 손가락 2개, 3개를 이렇게 중간에 잡으시고 나머지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놔서 붓이 움직이지 않는 구도로 이렇게 잡는 방법을 말해요. 그런데 저희는 붓펜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붓펜 같은 경우에는 세필붓의 일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쌍구법이 아닌 단구법을 쓸 겁니다. 연필 잡듯이 잡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연필을 이렇게 잡잖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붓을 세워서 이렇게 잡고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3가지로 짧게 붓을 잡아서 힘을 줘서 붓이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붓펜을 쓰시는 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붓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제 제가 붓을 쓰는 이유는 붓펜보다는 붓으로 하시는 게 영상으로나마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붓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붓은 종이와 수직이 되는 위치로 선을 그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붓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붓을 그대로 대고 선을 그어버리면 붓 끝을 그대로 대고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붓 끝이 뾰족하게 나와요. 이거는 그 궁서체에 쓰는 필법으로 보시면 되는데 붓끝을 뾰족하게 해서 글씨 서체를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초보인 경우 붓을 처음 다루시는 분은 이렇게 편봉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붓 핵을 조금 깔끔하게 빼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붓은 처음에 가는 방향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진입을 해요.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붓을 그대로 적게 되면 끝이 뾰족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붓에 그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먼저 역입을 하고 그 상태에서 붓을 그대로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때 붓을 누르는 힘은 동일하게 빠져야 이 붓의 굵기가, 핵의 굵기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진입을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먼저 붓을 대고 그 상태에서 같은 힘으로 그대로 해서 붓을 꼿꼿이 세워서 마무리.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넣고 그 상태에서 힘을 주는 강도는 동일하게 빠져야 돼요. 여기서 그대로 붓을 빼주면 붓의 중간으로 핵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중봉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중자를 서서 붓의 중간으로 핵을 일정하게 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봉을 넣어서 핵을 이렇게 고, 그 다음에 다시 회봉, 반대쪽으로 붓을 들어서 마무리. 이해되시나요?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역입해서 천천히 내쉬고 다시 그대로 붓을 세워서 마무리. 붓을 세워서 마무리 하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붓 끝을 눕힌 상태에서 그대로 들게 되면 붓이 이렇게 방향이 꺾이죠.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섰다가 붓을 세워서 그대로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글씨를 보면 각도가 있어요. 기역이라든지 니은이라든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먼저 세워서 그 나머지 뒤에 방향을 내려갈 수 있게끔 진행 방향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붓끝을 세우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붓끝을 이렇게 해봉을 넣어서 세우지 않으면 붓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붓끝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연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글씨를 쓸 때 자연스럽게 역입 넣고 중봉으로 핵을 빼고 여기 그 해봉을 넣어서 다시 마무리하는 게 붓을 쓸 때 아주 습관적으로 될 만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글씨를 쓸 때 무조건 중봉, 해봉, 역입, 중봉, 해봉 이 순의 방향으로 글씨를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선이 가로선이면 가로선을 충분히 연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선이 세로선입니다.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내가 획을 그으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여깁을 넣고 그대로 붓을 같은 힘을 주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붓을 끝을 세워서 마무리. 자, 여기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서 긋고 세워서 마무리. 한 번 더 여기 넣고 그대로 마무리. 붓끝을 세워주는 마무리 단계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칫 잘못하면 획이 이렇게 있는데 잘 세우지 않고 붓을 떼버리면 이렇게 삐치는 현상이 나와요. 이게 처음 한 획 정도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획들이 여러 획이 계속 만들어지면 글씨가 깔끔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법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글씨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로 세로선을 다 그었다면 이제는 가로와 선 이렇게 짧은 격자무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세로 둘 할 때는 안에 격자의 내용이 정사각형의 모양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를 대고 그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충분히 괜찮은 획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을 이제 붓에 쓰는 힘을 필압이라고 하는데요. 필압을 너무 붓을 들었다가 눌렀다가 하면 획이 일정하지 않아요. 붓을 든 상태에서 긋고 붓을 누른 상태에서 긋게 되면 굵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획을 끌 때도 동일한 힘을 주면서 긋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격자 무늬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격자 무늬가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번에는 사선 긋기를 할 거예요. 이미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강의에서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해서 글씨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선 긋기란 산 모양을 여러 가지 만드는 건데 여기서 붓을 끝을 세우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할 겁니다. 사선은
산 모양을 세모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 건데 일단 여기 배 진입하려고 하는 방향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위치를 잡아서 붓을 세우고 이 상태에서 붓을 들지 말고 이 상태에서 다시 살짝 여깁을 진행하고 붓을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죠. 동일하게 여기서도 붓을 떼지 말고 여깁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우고 떼는 거. 여기서 여기 지금 꼭지점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선 획의 마지막 끝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사선의 처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 모서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회봉으로 마무리를 했을 때 다시 여깁에서 내려올 때 자연스러운 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회봉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붓을 끝을 잘 마무리해서 세우지 않는다면 사선 모양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붓을 끝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면 산 모양의 끝 모서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붓의 획의 굵기도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붓 모양 그 산의 모양이 획이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뾰족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지금 쓰는 게 붓펜으로 기본적으로 A4 용지에 일반 용지에다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붓펜을 쓰다 보면 획이 조금 더 뾰족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선을 끌 때도 정확하게 여깁해서 획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붓을 세운 상태에서 바로 다시 이렇게 빼서 깔끔한 세모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우고 다시 밑으로. 그러면 획들이 전부 여기 획 그리고 지금 먹물이 많이 없어서 갈피를 난 건데 획 크기는 동일하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연습 많이 했는데 저 주남자 수질하면서 사는.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얘는 붓을 알아도 쳐야 되고 오도 쳐야 되고 붓을 쳐야 수밖에 없다. 그렇죠. 획을 뺄 때는 천천히 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글씨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획을 빼서 깔끔한 획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붓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워서 그대로 물을 동일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다시 여기 내려오고 이렇게 가야 지금 획들이 조금 내려오죠. 선생님은 조금 산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그래. 만들어 보세요. 이제 뾰족하게 말고 산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붓을 끝을 마지막을 세우고 다시 진행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랍니다. 붓을 세우고 다시 진행. 선은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조금 낫네요. 아까 그죠? 아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죠? 지금은 조금 더 고증 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붓을 댈 때 너무 붓 모양을 계속 손목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획이 조금 꼬이거든요. 그냥 갖다가 손 그대로 하나, 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획은 절대로 급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한 획을 긋더라도 정확하게 획을 긋는 것이 좋을 뻔해요, 지금. 마무리하실 때도 이거는 습관이 되시는 게 좋아요. 산 모양은 좀 잘 만들어 주시나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획 연습은 매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매일매일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획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자체가 모양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선 모양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곡선이겠죠. 곡선.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문자나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곡선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 그 곡선에서 가장 기본되는 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원은 기본적으로 곡선이죠. 반원은 원의 반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붓을 쓰는 방법은 선을 그을 때랑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진입을 이렇게 반원으로 만들 것 같으면 진입하는 반대 방향으로 여깁을 넣고 그대로 천천히 반원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세우고 다시 여기 붓이 모양이 좀 돌아가죠. 근데 붓 모양이 돌아가는 거는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그 다음 원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우고 붓끝을 세우게 되면 시작하는 단계가 처음 우리가 획을 접할 때랑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원을 만들 수 있는 처음에 붓 모양이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멈추고 붓을 세웁니다. 붓을 세우면 붓끝이 동일하게 처음 그 붓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다시 여기 다시 세웁니다. 그쵸? 다시 여기에서 동그라미 세우고 그쵸?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여기에서 세우고 다시 여기에서 세우고 다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붓을 누르는 힘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팔목이 많이 돌아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붓을 임의적으로 내가 동그랗게 만들 거라고 붓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팔목도 돌리고 붓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동그라미 모양을 예쁘게 잘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면 사실 팔목을 돌리든 붓을 돌리든 상관이 없으신데 붓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그랗고 원이 반듯한 모양의 선을 만들기가 좀 힘이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여기 펴서 원 긋고 마지막에 세워서 마무리. 이때 곡선을 돌릴 때 붓을 돌리시면 안 돼요. 곡선을 돌릴 때 이렇게 붓을 돌리는 것은 글씨를 쓸 때의 붓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붓은 동일하게 잡고 여기 넣고 그대로 반원 그 다음에 세워서 마무리. 이때 누르는 힘을 일정하게 둬야 획의 굵기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반원은 사실 일반 선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윗 반원이 된다면 이제 아랫 반원 여기 밑으로 동그랗게 그리고 동일하게 세워서 마무리. 여기 진행 세워서 마무리. 다시 여기 진행 세워서 마무리. 이렇게 윗 반원과 아랫 반원을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원을 그릴 때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붓을 들어서 획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랑 끝에 마무리할 때 너무 붓을 빨리 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 삐뚤게 넘어간다. 아, 손 떨리네. 발이 안 되고 삐뚤게 손 넘어간다. 떨리네. 그래. 그래. 발에 돼야 되는 단어는 잘 들어가네요. 대신에 음. 이제 이 부분에 올라갈 때 붓을 너무 들지 마세요. 누르는 힘 그대로 올라가서 다시 끝에서 붓을 드시는 게 좀 다른 거거든요. 여기가 이래 바로 오야 되는데 한쪽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이쪽을 자꾸 쓰러진다 이거. 네. 글씨를 연습을 하거나 쓸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글씨를 바른 그래, 위치에서 바르게 써야 써야 되는 건데 한쪽으로 넘어간다. 사실 그 잘 안 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A4 용지라든지 화선지라든지 이렇게 사실 요건 네, 하나 그거 팁이에요. 맞아. 이거는 팁을 드릴게요. 근데 이 두 개, 한 개는 개었는데 두 개 어째부터 넘어가다가 세 개째는 왕 넘어가 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하시게 되면 시작점, 지나가는 끝점이 동일하게 예. 맞춰져요.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 우리 그 화선지도 마찬가지고 A4 용지나 다른 종이도 연습할 때는 내가 계속 글씨가 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울기가 조금 안 맞는다든지 하시면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네. 지금 네. 학생이 접을 때도 접어가지고 네, 쓰지. 그쵸. 만약에 만약에 화선지를 쓰실 때도 이렇게 접어서 칸을 만들어서 하시면 조금 더 글자 크기가 균일하게. 우리 글 쓸 때 대충 열해갖고. 네, 그쵸. 서해야 때도 그쵸. 쓴 없을 때. 네, 맞아요. 아, 이거는 처음에 이제 많이 늘었다. 처음에는 이거를 쫙 못 네네. 늘었는데. 되게 선이 지금 잘 나오세요. 이거는 저희가 앞서 그 강의에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금방 잡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 붓을 잡으시는 분들과 또 두 번째 잡으시는 분들과는 그냥 그 많이 빨리 쓰는 게 좀 낫다. 네,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보통 원을 그릴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그라미가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넘어가는 데 있죠, 이상하게. 그렇죠. 이쪽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게네. 동그라미를 일단은 그려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을 잘라보세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시작하는 데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라도 그럼 또 뒤에 거 할 때는 앞에 건 하나는 되는데 뒤에 거 할 때부터 처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하나가 되면 이 하나를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근데 거죠. 보여서 이것도 봐라 요 하는데 여기 저 넘어간다 이쪽으로 뒤로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접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방향이 바로 잡히겠죠. A4 용지를 접고 그 글씨를 연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좀 이렇게 놓고. 그렇죠. 이거는 글씨를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대출 넣은 좀 나아진다. 그렇지. 여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이제 시작을 여기 끝을 여기 거기 좀 더 간격이 넓으면 좋겠죠? 그래도 바로 가죠. 그쵸? 좀 들어간다. 단원을 조금 더 간격을 넓게 하면 이 모양이 되겠죠?
이것도 바나나 좀 혹시 넣을게요. 이러면 붓을 쓰실 때는 예. 항상 이렇게 끝을 모아서 쓰시는 게 좋고 이거 조금 붓에 네. 약간 좀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그 액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까? 네. 네. 보시면 액이 있어요. 지금처럼 붓이 조금 먹물을 넣어서 촉촉하게 되면 끝이 이렇게 모여요. 끝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글씨를 쓰시는 게 아, 지워버렸습니다. 맞다. 과거사 연습을 하시는 아, 것도 우리 네, 아주 좋은 예, 글씨 이렇게 진열해가 네. 하면 안 비틀어지네. 그쵸 그쵸. 그쪽을 자꾸 치우치네. 그거도 좋은 사람이 있나? 그쪽을 자꾸 치우치네. 조금 더 필요한다. 원이 계속 같은 모양이 유지가 안 되면 네. 이렇게 연결해서 하지 말고 반원 하나만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요것도 좀 이상하다. 요자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이 괜찮으면 요 처음 한 것만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계속 네. 이렇게 한 개 떼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한 번 반원 떼고 사람이 이상한갑다. 자꾸 해나가네. 사람 연습을 안에서 많이 했는데. 그쵸. 동그라미가 안에 너무 좁혀졌죠. 그러면은 원을 조금 넓게 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거기 여기서 착점이면 할까요? 여기까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거기까지는. 네, 여기 가운데. 가운데 대고 잘 안 되죠. 보통 우리가 첫 점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그 위에 꼭지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고 그으시면 돼요. 끝까지 조금 넓게 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 넓게 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반원의 모양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꼭지점. 그쵸? 네, 조금 낫죠? 네, 조금 낫. 네. 그러면 여기부터 해가지고. 그 위치를 조금 더. 그쵸? 원을 조금 넓게 잡아야 반원의 아, 모양이 나오죠. 이게 더 이런 많이는. 근데 이게 질고 이게 자른 게 또 안 되고 그렇다. 사실 이거는 곡선의 연습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원을 그리는 일은 거의 없으세요. 하지만 글씨를 쓰다 보면 부드러운 글씨체를 또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곡선의 성질을 잘 알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아주 도움이 될 서책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곡선과 그리고 반원 또는 원 모양은 계속 글씨를 쓰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 연습과 동일하게 곡선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것도 선을 응용한 그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로 긋기인데 사각형의 모양을 네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획을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붓과 하선지가 있으면 먹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붓에 머금은 먹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큰 네모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붓펜이라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붓펜과 그 다음에 종이에 그 한계에 맞게 그 크기를 만들어 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입을 하는 방향은 사실 어느 방향부터 하실지는 선택이시고요. 요거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획을 긋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점과 짧은 점 다시 여기 넣고 다시 올리고, 그러면 방향이 이제 지금은 안 쓰는 방향이 아래쪽에서 위로 빠지는 방향이 나오겠죠. 다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방향도 지금까지 안 쓰던 방향이죠. 다시 여기 내리고 세우고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획이 조금 더 길어지는 쭉 그리고 여기 다시 붓을 세우고 다시 여기 배서 중봉으로 내려오고 세우고 다시 여기 좀 더 길게 다시 세우고 여기 배서 다시 위로. 획을 그으실 때는 천천히 제가 모양에 맞게끔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이렇게 획을 긋고 나면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먹물이 좀 부족하죠. 이렇게 마무리 해서 양방향 아래쪽 우리가 원래 쓰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곡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위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기는 선, 이렇게 네 가지를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때는 획의 굵기 일정하게 조금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연습이 되시면 그 획의 간격도 조금 맞춰서 해주시면 아주 깔끔한 미로 모양의 그 획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사실은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방향이 켈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다른 방향의 그 획을 연습을 하는 거는 그만큼 캘리그라피 자체가 일반적인 문자의 모양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혹은 그림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붓을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획을 만들 때는 일정한 획의 굵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것도 옆으로 하려면 옆으로 하려면 획이 일정하게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먼저 보고 연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획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하는 게 어렵네. 획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먼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획이 잘 나온다 싶으시면 그때는 획의 간격, 그 다음에 그 칸의 모양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안 쓰는 방향에 대해서 그 붓을 진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안 되네. 나는 이 부분은 안 되네. 위에서 올라가는 획이 안 되네. 라고 자책하 치지 마시고 이거는 충분히 다른 분들도 안 되세요. 잘.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획의 처음과 끝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잘하네. 그 동네는 잘하네. 그건 내가 반대로 하는 건데 아이가. 방향이 시작되는 점은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시고 그럼 오른쪽으로 네, 하면 좀 그렇네.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사면을 다 그릴 때는 내 방향이 싹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힌다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그 미로 크기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그어 보시는 것도 획을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누르는 힘이 부족하죠. 네, 획을 조금 더 굵게 해서 네,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고. 고등에도 고등 그래도 싫은데. 고등. 어렵다 이게. 그런 게 고등을 이렇게 그리면 옛날에 우리 고등 일부 했다. 고등 일부 쉽다. 고등이 하기 쉽다. 쓰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렇죠? 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획이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진 획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획의 모양과 굵기,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미로 모양을 잘 잡아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선을 긋는 획을 긋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손이 떨리네. 다음 이제 모양을 잡을 것은 이제 별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로 모양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 모양은 단지 우리가 이제 그 미로 모양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 방향이었다면 이제
별 모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양을 잡아서 하시는데 동일하게 획을 긋는 방법은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네.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을 하시든지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시고 내가 별 모양을 잘 맞춰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사선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내가 시작점을 잡고 여기 뵈서 어느 위치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너무 넓지 않게 획을 다시 그리고 별 모양을 기본적으로 잡아줍니다. 제 별은 조금 넓적하게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점과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다시 여기 중봉으로 획을 올리고 붓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붓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고 다시 세우고 방향에 따라서 여기 배서 다시 중봉. 됐다. 됐다. 이건 어째 잘못돼가 이거. 그래 된다면 해봐라 이래놨다 이거. 이것도 그게 되네. 이렇게 마무리. 마찬가지로 선을 긋는 방법, 위치, 모양이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획의 굵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획을 끄실 때는 급하지 않게 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내가 됐다 이제 저 땡기면 된다 이제 시야가 불 시야가 있고. 아 됐어. 네. 아 됐어. 이제 선과 획의 굵기가 일정하게 빠진다면 이제 별도 모양을 맞춰서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별 모양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가끔씩 하면 보셨죠? 저도 이렇게 넓적하게 별이 나오는 게 이거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예쁜 별은 사실 나중에 글씨를 쓰고 다섯 여섯 칸이 똑같아야 되는데 네네. 잘 안 된다. 나중에 글씨를 쓰고 옆에 간단하게 이런 별 모양을 그려 넣을 때도 찌그러진 별보다는 조금 그렇지. 정형의 별 모양을 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모양은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도 좀 써먹을 수 있다는 점. 별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작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4개 5개 똑같아야 돼. 그쵸. 선생님처럼. 별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안 쉽다고. 별을 예쁘게 여기 만들기 앉았나? 위한 팁을 하나 이게 드릴게요. 좀 길다. 그런 게 그쵸. 그래. 예. 왜냐면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별을 아주 예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팁이 뭐냐면 별은 지금 꼭지점이 5개죠.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오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지. 이게 오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웃기네요. 그러면 내가 이 오각형의 모양을 어떻게 지금 좀 됐다. 그렇네요. 예. 오각형의 모양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 하자면 점을 일단 조금 찍어줍니다. 이렇게 2개, 3개, 한 요 위치쯤 이렇게 5개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에 맞춰서 획을 그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조금 5. 어느 정도 모양이 맞춰지죠. 그렇지. 5개의 점을 균일하게 어느 정도 찍어 놓고 연습을 하시면 모양이 잡힌 별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꼭지점을 조금 찍어두고 연습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점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별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별의 모양을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제대로
긋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양은 나중이에요. 모양은 내가 올바른 붓으로 획을 만드는 거 그 다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예쁘네요. 요거는 좀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한 번씩 우연적으로 그래. 나올 때가 있긴 한데 그러면 안에 오각행이 발라지거든. 그쵸. 안에 오각행이 바르고 요것도 괜찮아요. 근데 모양은 이제는 사실 조금 요령이 생겼어요. 네, 연습을 하다 보면 예, 예. 충분히 만들어지는 건 정말 안에 맞아요. 오각행이 발라야 되는데. 이나 이상한데. 이자가 저자. 하여튼 잘 안 된다. 이쁘다. 너무만 하면 상관 무지. 별은 하실 때 좀 크게 해주시면 조금 연습하시기가 좋아요. 이렇게 둘, 셋, 좀 작은 원도 이제 큰 원이 되면 작은 원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죠? 근데 하실 때도 분명히 이런 꼭지점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하시다가 하시는 방법에 대한 잘 모르겠으시면 바로 여쭤보시고요. 쭉 하는데도 뒤에 오각행이 또 맞아야 되고 이게 다섯 맞아야 돼. 자, 시간 다 됐나? 천천히. 그쵸. 여기 안 맞추니까. 그런 게 그죠? 그런 게 무엇이야? 잘하면 들어갈 텐데. 요건 좀 괜찮네요. 여기 조금만 더 넣어서. 네. 그래도 요 정도면 모양이 되게 예쁜 편이에요. 여기 좀 더 넣지. 그쵸. 이제 조금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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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네요. 오각행이 돼야 돼. 그 동네는 잘하네. 안 잘한다 지금. 그 동네는 잘하네. 손이 멋이. 그 동네는 잘하네. 보자. 한 학년 다 없이. 이 안에 끝을 오각행. 안 빼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멈추는 거. 응. 네, 그쵸. 이제 모양 잘 그래, 나오네요. 모양 나온다. 네. 쫓겨는데 오각행이 예쁘게 나온다. 모양이 잘 나오네요, 이제. 그쵸. 네. 이제 연습하실 때 너무 네. 위에 덮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얀 종이에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이 잘 나오고 예, 있어요. 잘났어. 예. 이것도 좀 잘해. 예, 예. 발전. 내기 이제 뭐. 발전. 발전이다, 발전. 지금 다 했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첫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뭐 간단하게 캘리그라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성급기에 대한 기본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성급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급기가 충분히 연습이 되고 난 뒤에는 글씨체를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좋은 글씨가 나오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조금씩 붓펜으로 성급기 연습을
오늘 배운 격자부터 반원, 그다음 별 모양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은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